두 번째 키워드는 30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30대면 제 얘기인데요. 네. 도대체 뭐가 그림의 떡인가요? 뭐 많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 얘기인가요? 청약 시장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 청약 가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속속 그동안에는 몇몇 카페에서 나는 몇 점인데도 안 됐다, 무슨 상황인데도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이 통계, 부동산 관련 리서치에서 네. 이제 올 서울에 청약 당첨을 하려면 가점이 얼마나 돼야 되냐. 왜냐하면 실제로 서울 같은 투기 지역은 30평형 이하는 네. 전체가 다 이제 가점 물량을 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봤더니, 평균이 60.6입니다. 이게 청약 가점의 만점이 예. 84점이거든요. 이거 평균이고, 예.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알짜 청약 같은 경우에는 70점대도 아주 그냥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네네. 현실적으로 그럼 웬만한 30대들이 60점을 딸 수가 있을까?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긴 있어요? 조금 이따 이 청약 가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아내 하나 30대 때 39세라고 하고요. 예. 그분이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는 겁니다. 네. 20대 초반에 해서 결혼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요. 예. 자녀도 한 3명 낳고 부양가족도 모시면서 네. 거기에 점수도 확보하고요. 당연히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면 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현실적으로는 나오기가 좀 힘든 사례죠. 또 그렇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면 이분은 또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다면 돈 모으기가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0대들이 청약 가점, 이 청약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굳이 매매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었죠. 이 청약 가점에 대해서 2030, 또 40대 초반에 대한 문제를 반영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양에서 탈락되니까 이분들이 울며 겨자 먹고로 매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60점은 넘어야 서울에서 청약 당첨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얘기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30대 최고령 39살 수요자라 해도 자녀 2명의 배우자까지 끌어서 4인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7점입니다. 지금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오로지 매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들에게 떠넘기십니까? 제가 이 연끌 안타깝다고 아닙니다. 연끌로 안타깝다는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을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영끌에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20대와 30대 지금 청약 시장이 실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30대 영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김현미 장관 입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김현미 장관 말대로 좀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굉장히 이제 좋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김현기 장관의 이야기는 좀만 더 기다려 달라. 그다음에 이 3기 신도시를 보면 공공주택의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가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일정 부분 1순위만 따면 일단은 자격이 되니까 추첨에 있어서 그걸 노려달라라는 이야기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 30들이 막 지금 급하잖아요. 그렇죠. 이 급한 마음을 좀 달래는 뭔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확신들. 가령 앞으로 서울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 물량을 청년 관련한 신혼부부 관련한 특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든가 이런 사인들을 결국은 시장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뜨겁고 급해진 마음을 달래줄 그럴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그래도 청약통장 해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청약통장 기회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본인이 어느 민영주택, 공공주택, 실은 이제 본인 소득 이런 것과 많이 따질 텐데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만 원씩 예치, 10만 원 이상은 큰 사이즈는 좋겠지만은 소득공제나 이런 것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달달이보다는 다른 공략법이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의 청약통장은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2년, 3년 이상 되면 은행금리 대비 상당폭, 꽤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하고 나는 가점에서 안 돼. 또 막 이렇게 괴로운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예.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막 청약 통장을 해시하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매달 10만 원씩을 유지를 하면서 다음에 찾아올 정부가 일단은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 공급의 그 사이즈라든가 실행 계획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연일 논란인 부동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